현재 모아둔 자산은 얼마나 되실까요? 부자네요. 아니요. 월급만 가지고 모은다면은 네. 이 정도 금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월급만 갖고 모았으면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만한 재테크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 사업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유튜버이신데요, 돈 모으는 준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아마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등등, 돈을 많이 모아서 또 사업하신 데 쓰거나 돈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 모으는 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되게 평범한 직장인인데 제가 돈을 모으는 과정, 돈을 불리는 과정, 돈을 버는 과정을 유튜브에서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돈 모으는 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됐습니다. 와, 유튜브 채널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계부 쓴 이야기들도 있고 좀 절약하는 꿀팁들 이야기도 있고, 제가 간간히 하는 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뭐 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돈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20대의 평범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본 네.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초보자의 시선에서. 네, 현재 현업과 부업 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전 회사에서 경영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부업으로는 제가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사실 가장 메인이고, 앱테크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경영관리면은 직장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첫 직장은 25살에 들어갔는데 좀 퇴사를 하고 좀 중간에 이슈가 있었어서 지금 직장은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요? 네. 저 경영기획팀에서 5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사업계획 10월달 되면 바쁘죠? 네, 10월부터. 네, 네, 그리고 괜히 악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깎아라. 네. 그러면 96년생이신가요? 네, 96년생. 맞죠? 와, 96년생. 현재 모아둔 자산은 얼마나 되실까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1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요새. 1억 3천이요? 네. 부자네요. 아니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25,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이유긴 한데, 저는 25살 때 29쯤에는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만나던 친구도 없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내가 한 1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모을 때 대충 계산해보니까 4년에 1억을 모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억을 모으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29살에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네. 오, 단순히 그런 거예요? 저는 그 1억이란 목표를 잡고 돈을 좀 열심히 모은 거는 그게 제일 컸었어요, 사실. 뭐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배경이나 아니면 부모의 교육이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특별히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교육을 하신 건 아니고 되게 평범한 집이었는데, 좀 특이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혼자 외벌이를 하시고 딸이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둘째 딸이니까 그냥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겠구나를 좀 혼자 좀 제 밥그릇 챙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월급만 모아서 모은 건 아니시죠? 네. 네. 그 월급만 가지고 모은다면은 네. 이 정도 금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월급만 갖고 모았으면은 더 느렸죠, 확실히. 확실히 네. 불가능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재테크들을 해오셨던 걸까요?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사실 근데 저는 막 특이한 엄청난 획기적인 걸 하나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주식도 해보고, 뭐 배당주도 사보고, ETF도 해보고, 달러도 사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면서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사실 뭐 투자를 해서 번 수익도 있지만 저는 부업을 하면서 벌었던 수익이 좀 돈을 모으는 데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시드가 아직은 크지가 작아서, 않았었으니까 부업을 하면서 네. 차곡차곡 쌓아오신 거다라고 네. 보겠네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그래도 가장 재미를 봤던 건 뭐였어요? 저는 최근에는 달러를 2020년 때부터 계속 샀었거든요. 그땐 달러 좀 샀을 그때 한 때 1,100원, 100원에서 200원 사이? 오. 그때 샀었는데 1,400원까지 찍었었어가지고 그때 좀 올랐고, 그때 털었어요? 그때 다 털지는 못했고 조금 털고, 뭐 주식도 2020년에 처음 시작해서
2020년, 21년에는 좀 수익이 났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안 좋고. 돈만큼 다시 토해내고. 그만큼 다시 토해내고. 그러면은 일단 달러를 투자하면서 가장 좀 재미를 보신 건데, 근데 사실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네. 모든 걸 또 다 올인할 만큼 또 그쵸. 쫄보여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험이 많지가 네. 않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업은 어떤 걸 했던 걸까요? 부업은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거기서 파생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광고 수익도 있는데 유튜브에 광고 딸리는 광고 말고 그 협찬 들어오는 협찬 거? 들어오는 거 막 그런 거 하고. 자, 그러면 현재까지 유지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온 부업들인 네. 거고, 중간에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간에 포기했던 거요. 네, 하다가 이렇게 할 바에야 현타 빡 온다. 포기 아직 한 거는 아닌데 제가 올해 이제 좀 새해 목표로 블로그를 키워보자라고 해서 오.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정말 작은 수익인데 그래서 한 달 만에 2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요? 2만 원. 2만 원? 그래서 이거 좀만 열심히 하면은 좀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익형 블로그? 네. 오. 근데 또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글 쓰는 걸 잘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만두고 그냥 유튜브에 전념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네. 나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왔던 부업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유튜브 쪽인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유튜브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유튜브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음.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업로드하고? 핸드폰으로 업로드하고 노트북 가끔 쓰고, 그거 말고는 없어서 유튜브가 되게 무자본으로 시작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하는 곳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지인들이 물어보면 되게 추천하거든요. 이전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만한 재테크 같은 거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부업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뭐부터 해야 되냐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냥 돈을 조금 덜 쓰면 돼, 약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덜어내라고. 되게 생각보다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계부를 써서 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가장 쉬운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계부 쓰고 예산 정하고 이런 걸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20살 때는 용돈을 얼마나 받았어요, 대학생 때? 저 30만 원 쬐끔 받았어요. 30만 원이요? 네. 대박. 저 1999년도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이거 막 들었어요. 30만 원 받으셨다. 네, 저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때도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족했어요. 네, 근데 와. 근데 그 네. 돈을 25살까지는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 썼어요, 저는. 그때는 주로 어떤 데 소비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이런 데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억을 모을 정도로 네. 정말 아껴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네. 태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근데 무력이 많지는 않아요. 막 꾸미는 거를 사실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런 재질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데 관심이 좀 덜해서 좀 더 쉽게 모으지 않았나.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1억 3천 정도를 모아 놓으신 게 네. 저축, 투자, 그리고 부업. 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저축이 가장 크다. 저축이 9할이라고 생각하고, 저축 플러스 이게 정확히 9할이라는 건 아닌데 절약. 네, 저축 절약이 가장 메인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이렇게 부스터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적은 돈을 가지고 네. 모을 때에는 뭔가 투자보다는 네. 결국에는 저축을 통해서 하는 건데, 네. 절약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 한 달에 얼마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목표 생활비가 100만 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요새는 제가 좀 1억 모으고 현타가 와서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저를. 그래서 100만 원보다 조금 더 쓴다? 딱 1억 모았을 때 현타가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왜 왔어요? 현타가 뭔가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돈을 모았는데 이제 1억을 모았는데 자산 가격은 이미 다 너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좀 이런 너무 막연함 때문에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100만 원이 그래도 이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소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아쉬움들. 그러면 그 1억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달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오, 그래요? 그 예금은 네. 이자율 얼마 정도짜리 넣었어요? 자유입출금이죠. 자유입출금 말고 그냥 진짜 정기예금. 정기예금? 네, 거기에는 근데 5%대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5%? 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만약 1억을 다 넣었다고 한다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더 추가로 생기는 구조인 거네요. 네, 그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1억을 딱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목표를 설정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속 꾸준히 돈을 모으는 건가? 준님은 어떤 계획을 혹시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전 내 집 마련. 작년부터 부동산 임장도 다니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을 하자.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오,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저는 준님 같은 케이스는 지금 당장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저는 1억보다 조금 더 모으면은 네. 한 2, 3억 정도가 모으게 된다면 정말 센 거, 갭 투자로 하나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내 집은 하나 있는 게 그래서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풀로 다 주고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직장 근처보다 조금만 먼 데서 네. 반전세를 살아도 되고 네. 하면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를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네. 빨리 돈을 모으고 싶다면 네. 아껴 쓰는 것이 먼저다 혹은 부업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것이 먼저다,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껴 쓰는 거. 100만 원 버는 건 힘들잖아요, 사실 부업으로. 근데 100만 원 아끼려면 바로 아낄 수 있잖아요. 사실 안 쓰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아끼는 게 제일 쉽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절약을 해서 네.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나쁜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수익을 차라리 늘려서 3년 안에 1억을 모으기. 그죠. 그게 베스트긴 하죠, 사실. 그래요? 네. 제가 오히려 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을 쓴다고 많이 쓰는데 너 어떻게 돈을 그렇게 빨리 모았어? 너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100만 원을 쓰는데 저는 올해 1월, 2월은 부업으로 또 100만 원, 100만 원씩 벌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올해 1월, 2월은 월급을 다 저축한 꼴이 되는 거니까 그 절약과 부업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네. 유튜브가 사실 네. 주님처럼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가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근데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부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블로그 괜찮은 것 같은데. 블로그요? 앱테크 이런 건 요즘은 어때요? 앱테크요? 저는 근데 요새도 앱테크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들긴 해요. 되게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가 작기는 한데 그래도 몇만 원씩 벌 수 있고 저는 앱테크 하는 거에 또 중요한 의의가 몇만 원을 힘들게 벌잖아요. 그러면 몇만 원을 허투루 못 쓰게 되는 거에 뭔가 마인드 교육이네요. 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앱테크는 사실. 다른 거 추천해줄 만한 거 없어요? 앱테크 말고? 앱테크 말고요? 네. 저는 이거 앱테크는 아닌데 저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걸 쓰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교통카드인데 내가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이거는 구간마다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편도로 3,000원 넘는 대중교통을 타면은 600원을 적립을 바로 해줘요. 괜찮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생활을 하면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다.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재테크 같은 게 있나요? 네. 구매대행. 직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제 거를 위해서. 직구를 해보면 어디 나라에 해봤는데요? 프랑스. 프랑스? 네. 배대지 이용해갖고 직접 자기가 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해서 네. 배대지를 보내고 본인이 받아보신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어렵다. 잘 못해가지고. 상관없어요. 네,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유럽 쪽 구매대행을 한번 해보신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더 해보고 싶은 재테크는 구매대행이다. 네. 더 해보고 싶은 이제 본인 채널 이제 이름 바꾸는 거 아니야? 돈 모으는 준이 아니라 구매대행 하는 준으로. 앞으로 뭐 어떤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냥 뭐 돈적인 측면에서는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인생 전반적으로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재밌는 경험도 하고 이렇게. 그럼 회사는 계속 다니시겠네요? 회사는 다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회사 다니는 게 힘든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준님처럼 나이 또래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대부분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준님처럼 이제 절약도 하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네. 1차적인 목표로 1억을 모으려고 네. 하시는 그분들에게 네. 한 말씀이 있다면 조언이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으고 싶으면 그냥 그 기간을 정하고 내가 4년에 1억을 모으고 싶어. 그럼 내가 한 달에 모아야 되는 액수는 그냥 2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럼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가 월급을 22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쓰면 되고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진 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되니까 그닥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라 하시겠죠? 아니 근데 이론적으로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그 버티는 기간 동안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야겠죠? 목표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버티는 기간에 돈을 쬐끔 써서 힘들면 그 기간을 늘리고 그걸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뭔가 남들보다 늦게 모아서 힘들어라고 말을 하는데 돈은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천천히 모아도 괜찮잖아요 사실. 그냥 천천히 모으면은 그냥 자기 속도에 맞춰서 돈을 모으면 되니까 제가 돈을 좀 빨리 모았다 뭐 이런 컨텐츠긴 한데 그런 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돈을 모으면은 전혀 무리 없이 누구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래 친구들은 지금 얼마 정도나 모았어요? 애들마다 다 다른데 25살 때 회사를 들어갔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일하는 동기들은 다 언니 오빠들이었는데 언니 오빠들이 어느 순간에 제 채널에서 제가 1억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뭐야? 같은 월급 받는데 왜 너 이렇게 모았어? 어떻게 모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잘 모은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님이 자꾸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나이 또래에서 1억 정도, 1억 3천 정도 현금으로 모은 사람은 9%도 안 될걸요? 예, 3%도 안 될걸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예, 한다면 저는 그거 되게 높게 사고 싶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촬영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사실 뭐 1억 모으는 게 어렵다, 뭐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내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만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국리를 해서 부업이든 뭐든 찾아서 안 쓰고 절약하고 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산 증인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돈 모으는 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